여보, 우리 통장 확인해봐요. 빨리요. 새벽 2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문자가 계속 와요. 돈이 빠져나간다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40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25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출금 알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 핸드폰이 안 됐던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올해 63 최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유심 스와핑 사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월화의 인생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40년 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돈을 모아 세탁소를 차렸어요.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 옷을 받고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포장해서 돌려드리는 일이었어요. 단순하지만 힘든 일이었죠. 여름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고 겨울엔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니까 우리가 번 돈이니까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39, 작은아들은 36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았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갔거든요. 세탁소 수입으로는 빠듯해서 남편이 저녁에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아이들 대학 졸업시켰어요. 결혼할 때도 전세금 보태줬고 손주들 태어나면 양육비도 좀 도와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허리를 다쳤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 무거운 걸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탁물 나르는 일도 힘들어했어요. 고민 끝에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운영하던 가게를 닫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기계 팔고 가게 비우는데 몇 달이 걸렸죠. 세탁소 권리금이랑 기계 판 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67, 저는 63. 이제 일은 그만두고 연금으로 살기로 했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 제 것은 45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도 135만 원이에요. 월세가 70만 원이라 빠듯했지만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이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래.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쉬자.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온 거였죠. 오후 2시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15만 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계좌를 등록하시면 3일 이내 입금됩니다. https://kr 환급금이라니 반가웠어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부담이었거든요. 남편 허리 치료에 제 무릎 치료까지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은 나갔으니까요. 15만 원이면 한 달 병원비 절반이잖아요. 저는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고가 있는 페이지가 떴어요. 환급금 신청이라는 큰 글자가 보였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저는 하나하나 입력했어요. 마지막에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네. 왜 안 오지? 몇 분을 기다렸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에이, 나중에 다시 해야겠다.
저는 페이지를 닫고 장을 계속 봤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순간 제 개인정보는 이미 사기꾼들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오후 4시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화면 위에 서비스 없음이라고 떠 있었어요. 왜 이래? 저는 핸드폰을 껐다 켜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어요. 통신사 장애인가? 아니면 요금을 안 냈나? 아니에요. 요금은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니까요.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우리 통신사 어디예요? 제 핸드폰이 이상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이상한데? 신호가 안 잡혀요. 서비스 없음이라고 떠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내 건 멀쩡한데. 남편 핸드폰은 정상이었어요. 저희 둘 다 같은 통신사를 쓰는데 말이죠. 통신사에 전화해봐요. 남편이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봐야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안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통신사에 전화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명의로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로 은행 앱에 접속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잠이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보.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잠이 덜 깬 상태로 물었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계속 와요. 돈이 빠져나간다고.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출금 알림 문자가 줄줄이 떠 있었어요. 149 오은행 250만원 출금 해외 간편 결제. 152 오은행 400만원 출금 해외 간편 결제. 154 오은행 500만원 출금 해외 간편 결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출금 알림들. 이게 뭐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모르지. 계좌 확인해봐요, 빨리. 남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를 확인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잔고 485만 원.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48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거래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부터 2시 3분까지 단 18분 동안 모든 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145 500만 원 출금, 149 250만 원 출금, 150 800만 원 출금, 152 400만 원 출금. 계속 이어지는 출금 내역들. 마지막은 203 잔액 정리 이체 마이너스 7,235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단 18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저는 소리쳤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경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발견하셨나요? 방금이요. 새벽 2시쯤 은행 문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일단 파출소로 오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정지시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 정지시켜주세요.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주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보를 알려줬어요.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485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알아요. 1억 2천이 있었는데 다 빠져나갔다고요. 더 이상 거래 못하게 막아주세요. 네, 즉시 지급정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사건 번호 받으시면 은행에서도 조사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파출소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심 스와핑 사기로 보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유심 스와핑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범인이 고객님 명의로 유심을 재발급받은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 전화번호를 범인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걸로 은행 문자 인증을 받아서 돈을 빼간 거죠. 그럼 제 핸드폰이 오후부터 안 됐던 게, 네, 그때 범인이 새로운 유심을 개통한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4시에 핸드폰이 안 됐을 때 바로 의심했어야 했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문자나 링크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때 번쩍 떠올랐어요. 아, 오늘 오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문자가 왔어요. 링크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눌렀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셨나요? 네. 이름이랑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그게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링크를 눌렀고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40년 모은 돈을 잃은 겁니다. 고객님, 범인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돈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올 리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명의로 어제 유심이 재발급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유심 재발급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어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발급해 줄 수 있어요? 신분증 사진과 본인 사진을 받아서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가짜였잖아요. 그것도 구별 못하면서 무슨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신분증은 피해자라고요? 당신들 부실한 확인 때문에 제 평생 모은 돈 1억 2천이 날아갔어요. 책임 안 지실 거예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이요?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줘요? 돈도 다 날아간 사람한테. 상담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소송할 돈도 없는데.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출금 알림 문자들이 보였어요.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추적 중인데 해외 IP를 경유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485만 원 뿐이었습니다. 월세 70만 원 내고 나면 400만 원 남짓. 생활비와 병원비 쓰면 몇 달도 버티지 못할 돈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 허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어. 67 남편이 다시 일을 나가야 한다니.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견딜 수 없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잠깐 일했던 동네 슈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순자예요. 혹시 지금 사람 필요하세요? 아, 순자 씨. 그럼요, 필요하죠.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 나가도 될까요? 다음 날부터 슈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13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피싱 문자를 받은 것, 핸드폰이 안 됐던 것, 새벽에 돈이 다 빠져나간 것.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 씨,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은 알아보셨어요? 법률구조공단이요?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법률 지원해주는 곳이에요. 우리 동생도 거기서 도움받았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요?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대요.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슈퍼급여와 남편 연금을 말씀드렸어요. 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가까운 집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희 사연을 자세히 들어주셨어요. 피싱 문자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이 안 된 것, 새벽에 돈이 빠져나간 것, 통신사와 은행에 연락한 것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통신사에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액의 2030% 정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도 찾아갔어요.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러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사기 피해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셨으니 긴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신청 가능하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계비로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됐어요. 2달치 생활비였습니다. 여보,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도 권유해줬습니다. 저희 소득으로 가능할까요? 네, 재산도 적고 소득도 기준 이하라 가능하실 겁니다. 신청한 지 한 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어요. 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본인 확인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조작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AI 인증 시스템이나 영상통화 인증 같은 보안 기술이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27세 청년이었습니다. 대출 빚이 1억 5천만 원 있었대요. 합의 의향 있으신가요? 범인한테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빚만 있어요. 결국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승소했어요. 통신사의 본인 확인 의무 소홀이 인정됐고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30%면 3,600만 원이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배상금이 입금됐어요. 여보, 받았어요. 3,600만 원. 남편과 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시설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3,600만 원과 남아있던 485만 원을 합쳐서 4,085만 원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저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즉시 의심하세요. 피해를 당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도움받을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제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게 위안이 됩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링크만 안 눌렀어도.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대신 배웠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을요. 의심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법률구조공단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9천만 원을 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일부라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즉시 의심하세요. 그리고 피해를 당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건강보험, 국세청,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는 대부분 피싱입니다. 마이너스 환급금이나 미수령금 같은 달콤한 미끼를 조심하세요. 둘째,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면 즉시 의심하세요. 마이너스 서비스 없음이 뜨면 바로 통신사에 연락하세요. 마이너스 유심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즉시 연락하세요. 셋째, 피해를 당해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마이너스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1600-8787 마이너스 긴급복지지원 일시적 생계비 지원 주민센터 마이너스 기초생활수급 지속적 생활지원 주민센터 넷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통신사 과실을 입증하면 일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사기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핸드폰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 두 가지만 꼭 당부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월아의 인생사연이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